네, 안녕하세요. 알토마토 TV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강 부동산 마케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 PC로 검색하는 숫자보다 모바일로 검색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모바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세계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작년도 2015년도 구글 코리아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스마트폰을 검색자의 60%가 인터넷을 검색할 때 스마트폰으로만 검색을 하고요. 그 중에 30%는 PC와 모바일, 그 다음에 태블릿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요. 그 중에 6%만이 오직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번 대표적인 그런 SNS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블로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중개업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그 다음에 트위터,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 페이스북, 그 다음 밴드. 크게 한 8가지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은 제가 다음번 PT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언급되지 않은 그런 SNS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카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이런 SNS를 할 때 보통 단기적으로는 이제 블로그에 치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카페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도 상위 노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번 노출이 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SNS가 블로그고요. 이 카페는 여러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는 시간이 3개월에서 약 한 6,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위터. 트위터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트위터와 이 페이스북을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트위터는 개방형 SNS라고들 얘기합니다. 누구나 친구 신청, 팔로잉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쓰는 글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다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폐쇄성이 있는 그런 SNS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지인들, 가까운 지인들끼리 옛날에 여러분들 싸이월드 아시죠? 싸이월드에서 여러분 친한 분들끼리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내 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SNS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런 마케팅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만 주로 서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죠. 트위터는요, 상업적인 글을 쓰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물을 올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요, 원칙상 한 사람당 한 개의 계정만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 친구를 5,000명 이상으로는 늘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글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요. 상업적인 글을 쓸 때는 기업형 페이스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기업들이 많은 이벤트를 해서 기업 페이지로 많이 유입을 시키긴 하는데요. 사실 대기업들은요, 이벤트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주면
뭐 선물을 준다든지 추첨을 통해서. 근데 사실 우리 같은 개인 중개업자들은요, 이런 페이스북 기업 페이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으로 부동산 마케팅을 성공한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그만큼 페이스북은 우리 중개업 마케팅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또 이 밴드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밴드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일반적인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 카카오 스토리나 이 밴드 이 두 가지 SNS는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이제 SNS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자, 동영상 마케팅이 좀 새롭게 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을까요? 예전에도 분명히 동영상은 계속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봐왔는데 왜 최근 들어서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을까? 자, 먼저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가 훨씬 쉽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이 훨씬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영상이 더 유효한데요. 마케팅에 있어서는. 근데 왜 지금까지는 동영상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못했느냐? 이유가 있죠. 자, 어떤 이유일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데이터의 압박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보지 않는 한 그냥 데이터를 소모하면서 그렇게 이런 유튜브 동영상 한 개를 보게 되면요, 보통 1기가에서 2기가 정도의 데이터 소모량이 발생하게 되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뭐 6기가, 뭐 16기가, 뭐 8기가, 4기가, 어떤 분들은 500메가, 뭐 요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이나 동영상 한 편 시청해 버리면 데이터가 다 소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보시면 데이터 이용 때문에 뭐 몇백만 원의 그 휴대폰 사용료를 지불하는 분들도 뉴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죠.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데이터의 용량도 무제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가 되면요, 아마 모든 통신사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만큼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데이터의 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는 것들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K마스터즈에 유료 강의를 신청하는 회원들을 보면요, 10명 중에 1명꼴 정도가 제가 올린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카페에 가입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보고 오시는 고객들이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전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SNS 중에서 블로그와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SNS가 바로 이 동영상이라는 거죠. 또한 네이버에서도요, 이러한 마케팅, 동영상을 많이 보는 이런 흐름을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죠? 자,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동영상을 올릴 때 15분 동안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동영상을 1시간까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용량 또한 옛날에는 1기가로 제한했던 것을 지금은 4기가로 용량을 확대했다는 거죠. 자,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버를 용량을 늘리거나 또 재생 시간을 길게 해주면요, 그만큼 서버에 증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죠.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자, 인스타그램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보통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서 올릴 때 한 15초 정도를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분까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죠. 물론 이제 상업적인 홍보용 영상을 허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꼭 그 부분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가
동영상이 15초 가지고는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도 한 1분 정도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야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전달하는 그런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도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는 유저들의 수요에 따른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대표적인 SNS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부동산 마케팅에 적합한 SNS는 제가 생각할 때는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한 4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씩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로그죠. 블로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2015년 11월 이전에는요, 블로그가 최적화라는 거,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것은 내 블로그를 글을 썼을 때, 포스팅을 했을 때 내가 쓴 글이 상단에 첫 페이지에 뜰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최적화된 블로그를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일이면 충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옛날처럼 45일 만에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 수가 없고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운영해야지만 여러분이 쓴 글들이 상위에 뜰 수 있는 구조로 상위에 뜰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이버에서는요, 왜 이렇게 검색 엔진의 로직이라는 것을 바꿔서 이렇게 어렵게 사람들이 쓰는 글들이 최적화돼서 상위에 뜨는 구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이버에는요, 상업적인 글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정보성 글들이 많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이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와서 또 보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고, 그래야지만 많은 유저들이 네이버를 방문해야 키워드 광고 수익이 올라가겠죠. 근데 상업적인 글들이 많이 뜨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 사이트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는 정보성 글들이 많이 뜨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상업적인 광고를 하는 글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최적화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네이버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블로그를 오랫동안 상위에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상위에서 오래 못 버티고 저 뒤에 7페이지나 8페이지가 되는 그런 저품질 블로그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로그는요, 상위에 노출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상위에 노출되면 내일부터 전화량이 일단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단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블로그가 상위에 떠 있으면 바로 전화를 받는데, 여러분 블로그가 상위에 떠 있지 않고 저 7페이지, 8페이지 가면요, 전화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죠. 그만큼 상위에 노출되는 그 기간만큼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거기에서 밀리는 순간 바로 마케팅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마케팅에 올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네이버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는 여러분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씨앗, 새싹, 그 다음에 잎새, 그 다음에 가지,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나무, 이런 식으로 크게 다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등급에도 각각 등급이 한 5개 정도의 그 등급이 있거든요. 잎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나고 나면 가지 1단계,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등급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게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새싹에서 가지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차례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15일마다 통계를 내서 그 점수를 반영해서 그 15일마다 갱신을 하면서 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은 2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싹 1단계에서 15일이 지나면 내가 운영을 잘했어도 새싹 3단계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거고요. 또 15일이 지나면 새싹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이 최대 2단계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여러분이 카페에 글을 썼을 때 그 글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요. 그 등급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한번 상위 노출이 되면 블로그처럼 쉽게 상위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안정적인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블로그는요, 내 카페 회원을 이렇게 보유할 수가 없죠. 그냥 이웃 추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회원들은 있지만 상위에 노출되다 떨어지면 방문자가 확 줄어버리죠. 근데 이 카페는요, 카페 가입을 해서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을 내가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회원이 많아지면요, 본인이 이제 카페 지기가 이 카페에 대해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돌아가죠. 회원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서 다른 회원들이 또 신규 가입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블로그를 열심히 운영하면서 천천히 카페도 성장시켜야지만 여러분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단점은요, 단기간에 네이버 검색 상위 노출이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회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블로그보다는 아무래도 카페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좀 시간적인 문제나 노력이나 이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쏟아 부어야지만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자, 이 인스타그램은요, 젊은 층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16년 현재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인구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자, 이 인스타그램은요,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어떤 분들한테 마케팅에 적합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주로 이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또 대학가 주변, 그쪽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꼭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단점은요, 이미지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글을 쓸 때 한 장의 이미지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이미지를 올릴 때 많은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또 디테일한 내용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올려서 거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때는 여러분의 블로그나 또 카페나 홈페이지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업로드는 딱 1분 동안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딱 1분만 올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요 유튜브인데요. 저 유튜브 설명을 잠깐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울산 아시나요? 요즘 울산 경기 어떠세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죠. 또 2010년 하반기에는 대량 해고도 예정되어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은 상태고요. 집값도 굉장히 폭락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울산에서 특강을 갔는데요. 젊은 사람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보통 특강 때는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선생님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돈을 버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분이 아유, 저는 월세도 못 내고요.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수입하고 지출이 거의 같아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는 한 달에 200 정도 벌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그때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끼리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보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800 정도를 본대요. 근데 그 나이대가요. 이제 갓 25, 6, 이 정도밖에 안 된 분들이에요. 다른 젊은 분, 그 연령층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본인도 700 정도를 벌고요. 또 한 사람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800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요. 젊은 사람 3명이 정말 경험이 많고 부동산에서 잔뼈가 굵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케팅이 이런 거죠.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다 돈을 못 버느냐? 아니죠. 그 중에서도 버는 사람은 벌고요.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거죠. 여러분들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도 결코 여러분들 수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한테는 기회라는 것이 오는 거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기회가 와도 기회가 온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마케팅이요, 그냥 여러분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잘하면 그게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떠오르는 동영상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360도 VR이 업로드가 가능해졌다. 여러분 그 360도 VR 아시나요? 네,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요. 부동산 홈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내부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옆이나 뒤나 위나 아래를 전체적으로 다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360도 VR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그런 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방법을 택했었는데요. 지금은요, 360도 VR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유튜브로 바로 올린 다음 그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블로그나 카페로 공유 기능을 통해서 갖고 오면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그 360도 VR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360도 VR을 바로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이버에서는요, 360도 VR 기능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바로 업로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공유 기능을 이용하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서도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점은요, 이런 360도 VR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해서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지. 동영상 마케팅이 뜬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올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렸는데 효과가 없네. 왜 그래요? 아니 분명히 박상래 원장이 뭐 유튜브 뜬다고 했고 그 올리면 효과 있다고 했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지? 그건 이런 거죠.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무조건 효과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블로그의 컨텐츠의 내용이 좋아야 되고 그 블로그가 상위에 노출되어야 그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자, 이 동영상 마케팅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동영상을 올린다고 효과를 보는 건 아니죠. 그 동영상의 컨텐츠가 어떠냐가 좋으냐 나쁘느냐 이런 것들이 그 클릭률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라고 하면 이렇게 올립니다. 땡땡땡 아파트 급매 이렇게 제목을 써요. 그럼 사람들이 그 글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업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이런 상업적인 걸 볼 때요, 차단을 시키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죠. 그런데 상업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땡땡땡 아파트 지금 사야 하는 3가지 이유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동탄 아파트 정보 2012년 하반기 뭐 일산 아파트 전망 뭐 이런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매물을 바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유혹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영상 구성을 해야 되느냐? 자, 일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시세가 이렇고 가격이 이렇고 전망이 어떻고 이런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밀고자 하는 물건들이 있겠죠. 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대한 장점을 여러분들이 부각시켜 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네. 근데 나는 그 아파트는 아닌데 옆 아파트에 있는데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들 전화해서. 저 선생님,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봤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는 아니고 그 옆에 아파트인데요. 이거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근데 아까 상업적인 매물을 올렸을 때 고객이 여러분한테 대하는 태도와 지금처럼 정보를 올렸을 때 여러분한테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매물을 올렸을 때는요, 내가 사기 싫으면 그만인 거고요. 이 정보는 더 많이 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전화할 때도 굉장히 친절하고 저자세로 가게 되고요. 또 여러분한테 정보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매물을 올려도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 블로그의 글 또한 똑같습니다. 블로그의 글도 여러분이 어떻게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클릭률을 높이고 여러분 사무소에 전화를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잘못 쓰게 되면 고객이 그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바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마케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제목을 어떻게 놓고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개업 마케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컴퓨터 활용이라는 거, 기초, 그리고 타자 속도 늘리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빨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SNS를 운영하다 보면요, 시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효율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단축키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줄인 시간만큼 여러분이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고 외우시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필드에서 여러분이 그 기능을 사용해야지만 그 기능을 까먹지 않게 되고요. 그래야지만 시간이 단축됩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